반갑습니다. 생각정리 디자인 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임경훈입니다. 간단히 오늘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 강의 영역은 어떻게 하면 교육 자료를 스토리텔링으로 재미있게 만들어보냐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촌대학에서 스토리텔링 강의 기법 키워볼까 라고 하는 과정을 개설했었고요. 그 당시에 스토리텔링 관련한 실습 자료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증식이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입안에 있는 세균을 없애는 방법은 말려죽이자. 다시 말해서 입을 다물고 자는 것이 아니라 입을 벌리고 자서 입 안에 습도를 낮춰보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자, 제가 했던 스토리 관련된 이야기를 만드는 실습 과정에서는 전 이 정도까지만 던져주고 이 이후에 어떤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유도를 해봤었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요러요러한 이야기를 근간으로 해서 청결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이제 개인위생 관련해서 치주염이 많이 생기면 당뇨병이 일반인보다 많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통계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치주염이 있으면 우리 중풍이라고 이야기하는 뇌졸중이 있죠. 뇌졸중이 또 발생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치주염이 있으면 치매 발생률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요즘 치아봉이 많다가 보니까 이런 쪽을 좀 이용해 보자 라고 하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스토리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만들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머릿속에 상당히 복잡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생각들을 잘 정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생각정리 디자인학과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정보의 예를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인터넷에 어떤 과장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이고 왜 과장 광고인지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 정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 핵심어와 그림 위주로 하는 방법들인데요. 제가 앞에 있는 기사를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교육 회사인 경록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태료를 부과했다더라. 그런데 이 경록이라고 하는 회사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과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강의하고 있는데 왜 과장 광고냐라고 하는 것들 근거를 봤더니 경록이라고 하는 회사가 네이버 쇼핑몰에 교육을 소개를 할 때 자기네 교재를 사용하면 99% 적중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다더라.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자기 기본서에 준해서 출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교재를 쓰더라도 적중률은 10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록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 광고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그림들을 보면 기본적인 그림들이 사각형과 화살표 또는 아이콘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글자로만 기억하시는 건 단기 기억으로 휘발성 있게 날아가지만 강한 자극이 들어오는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때로는 차트를 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정리 디자인학과에서 연습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주변에 있는 내용들, 우리 정보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문자, 핵심어 또는 아니면
그림으로 정리하는 방법들을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방법이 능숙해졌을 때 남들보다 업무 효율이 빨라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가 있겠고, 그걸 통해서 제가 다른 일에 몰입을 할 수 있는 힘이 얻어질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분들과의 관계성으로 볼 때는 제가 업무가 빨리 끝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남들 돕고 싶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의 정보는 사실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강의 내용에서는 마인드맵 관련돼서도 조금 언급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마인드맵을 쓰면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정보를 얻는 소스 중에서 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계시잖아요. 자, 마인드맵을 이용하게 되면 한 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목차들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 선조와 광해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목차에서 조금 확대를 해봤는데, 열등감과 우월성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선조는 책 저자가 좀 오류를 한 것 같은데 후궁의 아들이 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중종의 손자입니다. 중종의 아들인 덕훈군, 정비가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자죠. 서자의 아들로 태어난 선조가 반계의 임금이 됐기 때문에, 조선 최초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에 많이 시달리게 된다는 건데, 만약에 제가 역사 관련된 내용들을 배우고 나서 요 목차 아래쪽에 이러이러한 관련 근거들을 쓴다고 한다면 책에 대한 내용들이 더 머릿속에 쉽게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생각정리 디자인 강의 내용 중에는 마인드맵 과정들도 일부 넣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관련된 그림이나 어떤 것들을 효과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잠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생각정리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은 제가 생각한데 대학 신입생이나 복학생인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공부했던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단숨에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 그림과 문자 또는 마인드맵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들을 배운다고 한다면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대학 신입생과 복학생들에게 이 학과를 적극 추천해 드리면서 기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어느 분들, 생각 정리가 필요한 어느 분들에게도 다 적합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학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